예, 안녕하세요. 담현스님입니다. 자, 오늘은 아녀한담 25번째 이야기. 지난 시간에 스포해드린 대로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곡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시일야 방송대곡에 대해서 간략히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일야 방송대곡이라는 이제 사설은 1864년에서 1921년까지 사셨던 장지연이라는 분이 을산의격의 부당함과 일제의 침략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에 게재한 논설이라고 합니다. 논설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동양 삼국의 평화를 주장해왔던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에 기만성을 비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동양 삼국 한중일이죠. 먼저 이토가 통감으로 부임했을 때,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의 통감으로 부임을 해왔을 때 한국인들은 이토가 동양삼국의 안녕을 주선할 사람이라고 믿었다라고 당시 어떤 선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나름 식자라는 사대부들이 참 이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고 이딴 소리나 하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이 뭐라 그럴까 국제적인 정세에 대해서 어떤 보는 식견이 없었으니 참 나라가 국권을 안 뺏기고 배기겠습니까마는서도 일단 이 이토라는 사람이 주던 을사조약, 뭐 을사조약이라고 하긴 좀 짜증나고 을사늑역은 총 5개 조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국 정부가 이후 대한제국의 외교 일체를 감리하고 지휘한다는 내용. 우리나라 외교권을 이거는 일본에서 알아서 하기, 일본 외무성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 이런 데 다 외교관 보내잖아요. 이 당시에는 일본 외교관들이 일본 외교관이면서 동시에 대한제국의 외교관까지 겸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외무성에서 영국에 대사를 보내면 이 사람은 일본에서 영국으로 파견한 대사이면서 동시에 조선제국에서 영국에 파견한 대사 지위까지 겸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를 일본이, 이 대한제국, 우리나라의 외교를 일본이 알아서 한번 지들 못 벌린 대로 해보겠다, 이거거든요. 2조. 두 번째는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중개가 없이 타국과의 조약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조약을 맺어서 그 나라들의 어떤 경제적인 원조를 받거나 뭐 여러 가지 기술 지원 이런 걸 받아서 근대화하고 좀 개발을 해볼래도 일본이 허용 안 하면 그거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뭐냐? 일본이 오케이 하는 조약밖에 못 맺는다? 그럼 일본이 지들한테 불리한 조약 몇 개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소무력을 무시해놔라 그런 말도 있는데, 거꾸로 우리가 일본을 만약에 강제로 합방해서 다스렸고 이런 식으로 외교권 빼앗고 다른 나라하고 조약도 못 맺게 한다면 우리라면은 일본한테 유리한 조약을 몇 개 해주겠냐고. 안 하죠. 그건 일본을 욕할 게 아니라 이런 조약을 뭐 강제로 어거지로 힘에 밀려서 했다고 해도 이런 조약을 맺은 우리 대한제국의 조정을 욕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조항은 외교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 통감 한 명을 두고 계양장 등의 지역에 일본 정부의 이사관을 두어 일본 영사의 역할을 대신한다. 외교에 관한 사항을 이제 일본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통감 보내서 통감이 우리 이 조선 땅 본토에서 직접 관리하겠다 이거예요. 편안하게. 거기다가 계양장을 2대, 그 계양장에 일본 정부가 이사관이라는 진의 관리를 보내서 한다. 왜? 일본이 조선을 개항한 이유는 딱 하나에 우리를 병창기지화해서 만주를 통해서 중국 본토로 들어가잖아. 그러려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계양장을 두고 어떤 물건들을 외국에서 들어오고 또 외국으로 나가게 할 것인가, 그 관리를 일본 정부가 해야죠. 우리는 그냥 병참 기지일 뿐이니까. 자, 4번째 조항 또 볼게요. 각 조약에 대한 효력, 그 다음에 5번째는 황실 안녕과 지휘 보전에 관한 내용. 한마디로 황실 너희들이 이 조약 맺은 뒤로 우리한테 까불고 자꾸 많이 하나 그러면은 황실 그냥 문 닫게 해버린다. 내지는 황실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나가는 세패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 중에 세금을 가지고 황실들 이런들한테, 그러니까 황족들한테 돈을 얼마씩 줘요 매년. 품위 유지하라고. 황족이니까 옷도 좀 그래도 나름 좋은 거 입어줘야 되고,
무슨 국가적인 행사 이런 거 있을 때 황제도 그렇지만 황제 옆에 황자나 황손들, 그러니까 황제 아들이나 손주들, 그다음에 황제 사촌 이런 애들도 뭐 군이나 왕으로 이렇게 분봉받으면은 제복이라도 사서 입고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을 일제가 해주기는 한다. 근데 매년 얼마씩 주고 누구한테 얼마 주고 이렇게 잘라주고 뭐 이런 부분도 일본 통감부에서 알아서 하겠다. 우리나라 황족인데 우리나라에서 알아서 세패를 주는 게 아니라 일본이 알아서 하겠다. 그 뭐 요약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결국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박탈하고 통감을 통해서 한반도를 관리하는 뜻을 천명한 거. 내용을 누가 봐도 이게 제가 만약에 고종이라고 그래도 이거는 야 나 이렇게는 암만 일본이 우리보다 힘이 세고 까라막 뭐 강대국이 까라막까 뭐 약간 이런 분위기라도 이렇게는 조약 못 맺겠다라고 발버둥을 친 거야. 안 하고 거부를 한 거죠. 그랬더니 박재순이라는 놈과 일본의 특명 정권가 하야시라는 놈이 지들끼리 조약을 체결해 버렸어요. 여기서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오죠. 군주가 허가한, 이 당시에는 군주가 허가하지 않으면 조약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의 공화국이고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승인하지 않는 그 어떤 조약도 조약으로는 기준이 안 됩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조선 제국의 군주였던 대한제국 황제, 이 당시에는 고종이고 이 을사늑약으로부터 5년 뒤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순종이 황제가 된 뒤로는 순종의 마지막 옥새가 찍히지 않은 조약은 조약이 아니에요. 그냥 종이 쪼가리지. 그래서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거야. 왜? 황제는 거부했고 신하인 박재순하고 일본 천황이 도장을 그래서 못 찍어요. 격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일본 특명 정권으로 된 하야시라는 놈이 조약을 지들끼리 체결을 해. 이건 조약이 아니에요. 신하들끼리 사바사바해서 미령 맺은 거지. 그래서 장지연은 을사늑약 체결의 핵심 인물이었던 외부 대신 박재순을 비롯해서 대한제국의 주요 관료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실제로 정부의 대신들이 일신의 영달과 이득을 바라고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이 되어 이 당시 아마 조선의 백성들 숫자가 대충 2천만이 조금 넘었다고 하는데 2천만 백성을 노예가 되도록 하였다라고 이 신라 방송되고 중간에 보면 그런 글귀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신라 방송되고 보면 중간에 욕도 좀 나오는데 이게 원래 유튜브에서는 욕하면 뭐 노란 딱지 묻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저기 구독자 많은 채널들이나 그렇고 저처럼 구독자 얼마 없는 채널은 그럴 일은 없지만 그 스님이 돼갖고 육두문자 쓰기가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그 문장에서 그 욕이 들어가야만 이 신라 방송국의 맛이 제대로 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스님이라서 욕하기가 조금 거시기하긴 합니다만은 한번 그 욕 그대로 완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는 이 신라 방송대국을 보도하기 위해서 황성신문이 평소보다 1만 부를 더 인쇄하기도 했다. 호외로 했는데 결국 이걸로 인해서 정관을 당했고 장지연은 체포당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을사늑약의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 글을 통해서 확산이 되면서 일본에 대한 반감하고 뭐 그 당시 을사오적이라고 불렀던 학부 대신 이완용, 내부 대신 이주용, 외부 대신에 박재순, 군부 대신에 이근택, 농산공부 대신에 권중현 등의 이런 을사오적을 처단하는 상소도 계속 끊임없이 올라왔고 그리고 우리가 뭐 명성황후로 불러야 되냐 민비로 불러야 되냐 말이 많은 고종의 왕비였던 그 민비의 그 가까운 친인척으로 나름 잘 나가는 세도 집안에 태어나 실제로 뭐 지금 우리 주변은 장관격의 배술도 꽤 오래 했었고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등지로 고종의 특명을 받아서 정권 대사로 지금으로 하면 대사급의 특사로 미국과 유럽 몇 개의 나라를 이 당시에 미국이나 유럽을 돌고 온다는 엄청난 특혜거든요. 그렇게 돌고 왔던 민영환이나 손병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결순국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장지연의 신라 방송되고 원문을 좀 읽어드릴 거고요. 또 그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 민영환이 제가 아까 자결했다고 했는데 민영환은 자결하면서 그냥 자결 안 하고
우리 2천만 동포 그 당시에 백성 우리 대한조선의 아니 대한제국의 백성들 2천만 백성들에게 유서를 남겨요. 근데 유서인데 이 유서도 그냥 개인적인 유서가 아니라 2천만 동포한테 본인을 포함해서 나름 그 당시에 엘리트 내지는 식자층이라고 했던 사대부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개판 났다는 거를 참회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유서를 남기고 자결승국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요 신라 방송대국처럼 내용 개론 먼저 한번 살펴보고 원전 보고 이렇게 해서 또 영상 2개로 해서 총 그래서 국뽕이 넘쳐 흐르는 비분강개한 글 2개를 가지고 총 4편의 영상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장지연의 신라 방송대국에 대해서 그 내용이라든지 아주 간략하게 이제 개론 수준으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라 방송대국 그 사설 원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신라 방송대국 같은 경우 원전이 원래 한문에다가 토만 한글로 달린 건데 저는 그거를 다 한글로 번역을 하신 그 글을 읽어볼까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러니까 신라 방송대국 장지영 선생이 한문으로 쓴 걸 나중에 누가 한글로 번역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쪽 면에는 한문, 이쪽 면에는 한글 이런 식으로 북한문을 같이 쓰셨기 때문에 장지현 선생이 직접 본인이 쓰신 사설을, 한문 사설을 본인이 직접 한글로 번역하신 거를 다음 시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영상 녹화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